안녕하세요. 노바볼트입니다. 오늘은 10회 회로이론 5편입니다. 이 직리회로, 저항 직병렬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저항 연결입니다. 이 직리회로에 있어서 저항을 연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렬, 그리고 또 하나는 병렬입니다. 이 연결 방식에 따라서 전류와 전압 구하는 공식, 그리고 계산 방법 이런 것이 좀 달라지고, 이 합성 저항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렬 연결입니다. 아래 회로에서 왼쪽 회로를 보시면 저항 R1과 R2가 일렬로 나란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하나뿐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저항 R1, R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오른쪽 회로를 보시면 RT라는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해지는지, 이 합성 저항이 구해졌으면 이 전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왼쪽 그림과 같이 R1에 대한 전압 V1, R2에 대한 전압 V2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조그만 회로를 보시겠습니다. 전장에서 조그맣게 가져왔는데 이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 직렬 회로에서 전류 I는 뭐 R1하고 R2가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흐르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R1에 흐르는 전류나 R2에 흐르는 전류는 I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체 전압 V는 R1에 걸리는 전압 V1과 R2에 걸리는 전압 V2를 합한 전압이 전체 전압 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성 저항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합성 저항은 이 직렬 연결일 경우에는 R1과 R2를 단순 더하면 합성 저항 RT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R1에 걸리는 전압 V1은 이 전류 R1에 흐르는 전류 I와 그리고 R1의 저항값을 곱해서 계산하면 V1이 되겠습니다. 이 R2에 걸리는 전압 V2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류는 동일하게 I고 그리고 R2의 저항값을 곱해서 이 V2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압 V는 이 R1에 걸리는 전압 V1과 R2에 걸리는 전압 V2를 합산한 값이 전체 전압 V이기 때문에 이 V1과 V2를 더하면 IR1 플러스 IR2가 되고 이 I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밖으로 빼내면 I 가로 열고 R1 플러스 R2 가로 닫고 이런 수식이 되기 때문에 이 R1 플러스 R2는 합성저항 RT와 이 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IR 볼트가 되겠습니다. 이 왼쪽은 전류와 저항을 알고 있을 때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체 전압을 구하는 식이라고 하면, 오른쪽은 이 저항과 전압을 알고 있을 때 이 전류를 구하고 그리고 각각의 저항 R1과 R2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얼마 걸리는지를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전압 분배 법칙입니다. 합성저항 R은 R1 플러스 R2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전류를 구하게 되면 토탈 합성저항 R분의 V, 그리고 합성저항 R은 결국은 R1 플러스 R2이기 때문에 R1 플러스 R2분의 V 암페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R1에 걸리는 전압 V1을 구해보면 V1은 I 곱하기 R1으로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I는 요 상단에 보시면 R1 플러스 R2분의 V이기 때문에 R1 플러스 R2분의 V 곱하기 R1으로 쓸 수 있고, 여기서 V와 R1을 바꾸면 R1 플러스 R2분의 R1 V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합성저항
R1 플러스 R2분의 자기 저항값의 크기만큼 이 전압이 걸린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렬 회로에서의 그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자기 저항의 크기만큼 걸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V2도 이 I 곱하기 R2가 되기 때문에 I는 R1 플러스 R2분의 V 곱하기 R2. 그래서 이 V와 R2를 바꿔서 표현하면 R1 플러스 R2분의 R2V가 돼서 이 결국은 자기 저항 크기만큼 전압이 걸린다. 라는 게 전압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왼쪽 그 수식도 그렇고 오른쪽 수식도 그렇고 이 결국은 오음의 법칙에서 나온 그런 그 수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병렬 연결입니다. 이 직류 회로에서의 병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여러 개로 나누게끔 이 연결하는 거를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병렬 연결도 직렬 연결과 마찬가지로 이 합성 저항을 구해서 오른쪽 회로와 마찬가지로 합성 저항을 구해서 전압과 전류를 수식으로 계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래 회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병렬 회로에 있어서 이 걸리는 전압은 R1이나 R2에 걸리는 전압은 동일한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이 직렬 회로하고는 또 다르죠. 직렬 회로는 저항값이 큰 게 더 많이 걸리고 적은 게 더 적게 걸리는 그런 특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병렬 회로에서는 저항값에 관계없이 동일한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병렬 회로에 있어서의 전류는 이 저항값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R1과 R2가 저항값이 동일하다 그러면 전류가 같게 흐르겠지만 R1과 R2 저항값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 저항값에 따라서 또 다른 전류가 각각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병렬 회로에 있어서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는지. 직렬 회로에서는 합성 저항은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그게 곧 합성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병렬 회로에서는 합성 저항이 각 저항의 역수를 더한 값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복잡하시죠? 아래를 보겠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RT가 합성 저항입니다. 이 RT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게 합성 저항 RT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T를 구하려면 RT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항이 두 개일 때는 계산법이 오히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분의 곱이라고 해서 이 합성 저항 RT는 저항 합 R1 플러스 R2 분의 곱 R1 곱하기 R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 R1이 2오hm, R2가 2ohm이라고 하면 이 합성 저항 RT는 합분의 곱 2 플러스 2 분의 2 곱하기 해서 1ohm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렬 저항 합성 저항을 구할 때 이 두 개일 때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렬 회로에서는 이 전압 분배 법칙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직렬 회로에서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전압 분배 법칙이 그 의미가 있었고 이 병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다르기 때문에 전류 분배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RT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됩니다. 이 전체 합성 저항이죠. 여기서 오른쪽 회로를 보시면 R1, R2 전체 전류 I 그리고 R1에 흐르는 I1, R2에 흐르는 I2. 여기서 I1을 구해보면 다시 왼쪽으로 오시겠습니다. I1은 R1분의
V가 되겠습니다. 전압이 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 V로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R1분의 V는 다시 R1분의 V는 전체 전류 I분의 그리고 전체 합성저항 R이 되겠습니다. 합성저항 위에서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이기 때문에 그거를 넣어서 대입을 해보면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I가 됩니다. 여기서 I는 전체 전류고 R1 플러스 R2분의 R2 자기 저항이 R1인데 R2가 올라왔죠. 이 전류는 이 남의 저항 값이 자기 전류 값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I2는 R2분의 V 그래서 R2분의 이 V는 마찬가지로 합성저항 곱하기 전체 전류 I가 되겠고요.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I라는 수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I1은 R2의 크기에 자기 전류값이 결정이 되고 I2는 R1의 크기에 자기 전류값이 결정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여 분배된다는 법칙이 전류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직병렬 연결입니다. 이 직병렬 연결은 아래 회로와 같이 이 회로에 직렬도 있고 병렬도 있는 연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직렬과 병렬이 동시에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결국은 오른쪽과 같이 이 합성저항을 구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병렬 연결일 경우에는 이 아래 회로를 보시면 이 병렬을 먼저 계산해서 합성저항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회로를 보시면 이 RT 합성저항을 구해서 이럴 경우에 이제 R1과 RT가 직렬 연결이 되니까 또 직렬 회로 계산법에 의해서 R1과 RT를 합산을 해서 최종 합성저항 RT를 구하게 됩니다. 이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전압이나 전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법은 그때그때 이 직렬 회로에서는 직렬법으로 그리고 병렬 회로에서는 병렬 계산법으로 적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0회 회로이론 5편 직류회로 저항 직병렬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